태국은 1932년 이후 쿠데타가 무려 19차례 발생하는 등 툭하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터라 정치가 엉망입니다. 정치가. 왕실 모독죄, 어쨌든 이제 얼굴도 보기 힘든 국왕에 충성을 한다. 군부, 그리고 군부대 탁신 구도를 일거에 뒤집는 이 탁신이 총리가 되자 기득권 세력이 군부와 손을 잡고 탁신을 몰아냈습니다.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들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현재로서는 제1당인 퓨처 포워드당하고 제2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립정부를 이제 꾸려야 되는데 요게 또 만만치만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싸아싸한의 송창섭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가량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태국 총선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태국 총선과 결과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국은 아세안에서 한때 맹주였습니다. 지금도 뭐 아세안에서 상당히 목소리가 큰 회원국인데요. 뭐 일단 소득수는 나쁘지 않고 또 경제력 자연적 경제력도 좋았죠. 더군다나 외세 침입을 당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는 외세 침입 받지 않았다는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좀 뭉쳐지면서 상당히 아세안 지역에서는 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 엉망입니다. 정치가. 툭하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터라 늘 정치가 불안한 게 태국의 유일하다는 말씀은 큰 단점 중에 하나였고요. 최근 일어난 쿠데타는 9년 전인 2014년 5월 22일 날 일어났습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프라유 차노차, 이 사람이 현재는 이제 태국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프라유 차노차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죠. 말씀 그처럼 현 집권 세력인 프라유 총리 같은 경우는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탁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탁신? 탁신이라고 통신기업인 출신이 있습니다. 돈을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통신재벌이 돼서 이제 총리까지 오른 사람인데요. 이 탁신이 총리가 되자 기득권 세력이 군부와 손을 잡고 탁신을 몰아냈습니다. 지난 2001년 탁신이 총선에서 총리 자리에 올랐고 2005년도에 총선에서는 압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 또 연임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듬해인 2006년도 쿠데타로 축출이 됩니다. 2009년도 탁신한테 부패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제 재판을 앞두고 탁신이 해외로 도피합니다. 제 기억으로 영국으로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탁신의 여동생이 또 총리가 되자 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엄연히 이제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민주세력을 탄압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세안에서 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말할 만한 자격이 없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국은 1932년 이후 쿠데타가 무려 19차례 발생하는 등 군부가 걸핏하면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유 차노차 현 총리 자체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프라유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대표로 있는 정당이 지지받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배수진까지 딱 치고 선거를 치렀는데 아련하게도 태국 국민들은 급진적인 정당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지난 14일 현지 시각 14일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가장 급진적인 진보 정당으로 꼽히는 전진당이라고 부릅니다. 전진당. 이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태국 정치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군부, 그리고 군부대 탁신 구도를 일거에 뒤집는 어떤 태국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그런 선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많은 태국 언론들하고 외신들은 이번 총선에서 탁신 총리의 막내딸이
패통탄 친나와 이 대표로 있는 푸이타이당이 제1당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탁신 계열 정당은 2001년 이후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제1당 자리를 내주지 않고 무패 신화를 이어왔습니다. 선거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 내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군부의 패배 외에도 탁신 계열 정당의 실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탁신 계열 정당이 이제 포퓰리즘에 기반한 어떤 그런 표심을 자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퓰리즘이 더 이상 태국 정치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입증을 했다는 얘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탁신은 성공한 기업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농민과 도시 빈민층 사이에서 희망으로 한때 이제 주목받았고, 태국에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태국이 약간 좀 길쭉한데 주로 이제 북부 지역이 잘 못 살고 농업을 발달했습니다. 치앙마이 이쪽이요. 그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동안 탁신 계열 정당이. 푸아타이당은 이번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16살, 만 16살 이상 모든 국민에게 1만 바트,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9만 원 정도를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정도로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요게 이제 약간 포퓰리즘 논란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소득 같은 개념으로 이제 좀 이제 선거를 공약을 내세웠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한 내용 보면 태국 정부가 작년에 마리아나 합법화를 추진했죠. 그것도 왜 그랬냐면 농가 소득, 더 나아가 북부 계열, 탁신 계열 정당의 표를 뺏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로 그 계획은 실패로 판명났습니다. 전진당은 제도개혁에 이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왕실 모독죄, 징병제 폐지 등 좀 파격적인 이제 정책을 내세워서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이제 왕실 모독죄,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왕실 모독죄는 뭐냐면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들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법률입니다. 이번 왕실 모독죄 논란은 2020년 2월 전진당의 전신인 이제 야당 당이 있었습니다. 퓨처 포워드 당. 이 퓨처 포워드 당이 이제 젊은 층의 지지를 이제 굉장히 받았는데 2020년 2월에 태국 헌법재판소가 이 퓨처 포워드 당을 강제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국은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이제 불을 붙게 됐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퓨처 포워드 당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문제 삼았던 게 바로 이 군부제 개혁, 말씀하신 왕실 모독죄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젊은이들이 총리 퇴진하고 헌법 개정하고 이제 군부제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기득권층은 절대 불가를 외쳤습니다. 이 왕실 모독죄가 이만큼 태국 전국에 굉장히 뜨거운 부분입니다. 하원 500석 중에 전진당은 현재 대략 한 150에서 160석, 푸이타이당이 한 142석 정도로 오가고 있는데 아마도 1당, 제2당을 이제 가져갈 것 같고, 군부 진영인 팔라푸차라당하고 이제 루엉타이당, 루엉타이당 첫 당하고 요 당이 이제 41석, 36석 정도를 이제 거둘 걸 예상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4년 전, 지난 2019년 총선에서는 푸아타이당이 136조, 물론 1등이었죠. 그 다음에 빨람플라차라이당, 이게 이제 116석, 6석, 전진당의 전선인 퓨처포워드당이 81석 순이었습니다. 전진당은 군부정권과의 대립 끝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 해산된, 지난 27년에 해산된 퓨처포워드당의 후신입니다. 그게 없어진 다음에 새로 생긴 정당인데, 일단 야권이 하원 500석 중 3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이제 차지했지만 요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요. 태국은 조금 좀 이상합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태국은 연립정부를 꾸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1당인 퓨처 포워드당하고 제2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립정부를 이제 꾸려야 되는데, 요게 또 만만치만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제3당, 4당, 뭐 경우에 따라 5당까지도 끌어와야 되는데, 전진당 돌풍의 이면에는 개혁을 열망하는 아까 말씀드린 젊은 층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왕정제라는 다소 이제 낡은 시스템이죠. 이런 낡은 체제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하거나 변화를 이제 원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얼굴도 보기 힘든 국왕에 충성을 한다? 요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달갑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와 권위주의, 요런 거를 이제 좀 타파하고자 하는 열망이 좀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권 교체는 가능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태국의 독특한 권력 시스템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2017년 군부가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선출에는 하원 의원 500석 외에 군부가 임명한, 근데 상원은 군부가 임명하거든요. 이 군부가 임명한 상원은 250명도 참여해야 됩니다. 고로 750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때문에 야권이 상원 합동해서 과반인 376석 이상을 잡아야 되만 총리 자리를 얻게 되는데, 현재는 뭐 300석을 조금 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60석에서 70석을 추가로 얻어야 됩니다. 상원이 사실상 군부에게 군부가 사실상 상원에게 이제 표를 몰아줄 거기 때문에 250석은 뭐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나머지 석을 얻으려면 현재 이제 이 1, 2당은 군부를 빼고 야권 모두하고 연대를 펼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총리 후보인 이 피타 대표는 타마사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에 MIT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여러분 많이 동남아 가서 보셨을 겁니다. 그랩 임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9년 총선에서 전진당의 아까 말씀 전신인 퓨처 포워드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됐습니다. 왕실 모독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폐지가 이제 정권 교체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피타 대표는 왕실 모독죄 개정 공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성숙하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퓨어 타이당과 왕실 모독죄를 포함해서 이 모든 현안을 갖추고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전 군부 측 정당인 빨람 푸차라다 당 그 한 후보는 피타 전진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업체 지분 소유한 문제를 삼아서 이제 선거 이후에 당시 선관위에 그러고 이제 반부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사람 주장은 뭡니다. 미디어 기업 소유나 뭐 주주 같은 경우는 출마를 금지한 현행법에 위배된다. 때문에 피타 대표의 출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요. 어쨌든 태국의 전국은 앞으로도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왕실 모독죄, 군부는 이것에서 엄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뭐 국왕을 국가의 중심으로 놓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보면은 태국의 기득권층을 이제 자극하면서 전국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태국 총선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 뭐 우리와는 좀 떨어져 있는 아세안 국가 회원국의 한 나라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총선 결과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아세안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세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